오랜 기다림이 끝났군요. 자,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볼까요? 저는 오세란입니다. 32입니다. 싱글맘이죠. 제 가게 이름은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빈티지 의류샵이에요. 작지만 제 자부심입니다. 밤 11시, 가게 불을 꺼야 할 시간인데 아직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매출은 형편없었죠.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금이 3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달 재고를 사려면 이 돈이 전부였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헛기침 소리였어요. 멈춰 섰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들려왔죠.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비싼 옷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고급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도 몇 개 있었죠.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 사람들은 커튼을 쳐버렸어요. 본 척도 하지 않았죠. 화가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기 강남구 삼성동 골목길입니다.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15분. 너무 늦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제일 가까운 큰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기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님, 혹시 병원비? 제가 낼게요. 빨리요. 노인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태웠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근처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죠. 훔쳐간 것 같아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치료비를 제가 낼게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만 원 전부를 냈습니다. 다음 달 재고 살 돈이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환자분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탈수와 저혈압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보호자 연락처를 아시나요? 모릅니다. 신원도 확인이 안 됐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입원시켰습니다. 병실로 갔습니다. 노인은 잠들어 계셨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목에서 뭔가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스카프였죠. 수공예 자수가 놓인 비싼 스카프였습니다. 떨어질 것 같았어요.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디자인도 색감도요. 제 가게에 있는 빈티지 옷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려고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30만 원을 썼죠. 다음 달 재고를 못 사면 가게가 문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죠? 아들 지민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7살. 제 보물이었죠. 지민이 옆에 누웠습니다.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왠지 낯익은 것 같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아침이 됐습니다. 지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엄마가 밥 해줄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2개와 밥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를 해서 지민이한테 줬습니다. 맛있게 먹어.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죠? 하지만 지민이가 먼저였습니다.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갔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올까요?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옷걸이를 정리했죠. 손님은 없었습니다. 평일 오전은 늘 이랬어요. 정오쯤 검은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비싼 차였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세란 씨 맞으십니까?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계했죠. 누구시죠? 저는 한울그룹 비서실장 강태식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들었습니다. 한울그룹. 대기업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강태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셨죠? 순간 이해했습니다. 어젯밤 그 노인이 한울그룹 회장이었던 거죠. 회장님이요? 네. 한영욱 회장님입니다. 오세란 씨가 병원까지 모셔다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강태식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수표였죠. 5천만 원. 이건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이 상가 건물을 매입해드리겠습니다. 오세란 씨 명의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천만 원의 건물까지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부족합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수표를 돌려줬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도운 거죠.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강태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세란 씨, 이건 거액입니다.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텐데요. 제가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제 가게 이름이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남의 인생으로 제 인생을 다시 사고 싶지 않아요. 강태식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것 같았죠. 정말 거절하시는 겁니까? 네. 강태식이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실망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네요. 강태식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떠났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건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제 자존심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빈티지 재킷을 샀습니다. 3만 원. 오늘 유일한 매출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민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안아 올렸죠. 우리 지민이 오늘 재미있었어? 응, 그림 그렸어요. 지민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와 지민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다. 엄마한테 줄게요. 고마워, 우리 지민이. 집으로 걸어가는 길,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라면 어때? 좋아요. 지민이는 라면을 좋아했습니다. 다행이었죠. 라면 말고는 해줄 게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었죠. 지민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지민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죠. 비록 가난했지만 지민이가 있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지민이를 재웠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쳤죠. 이번 달 수입은 120만 원. 지출은 150만 원. 적자였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틸까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세란 씨십니까? 강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거절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 10시.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강태식이 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요. 결국 결정했습니다. 만나기로요. 한 번쯤은 분명히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동정이 필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민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죠. 병원은 컸습니다. 고급스러웠어요. 접수처에서 물었습니다. 한영욱 회장님 병실이 어디인가요? 특실입니다.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특실 문 앞에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오세란 씨시죠?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침대에 한영욱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어요. 오셨군요. 한영욱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요.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데요? 한영욱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죠. 닮았네요. 누구를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요. 한영욱 회장이 차를 건넸습니다. 마시세요. 괜찮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직접 차를 마셨습니다. 어제 강 실장이 갔다 왔다더군요. 네. 거절하셨다면서요. 네.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 세군요. 자존심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한영욱 회장이 웃었습니다. 원칙. 좋은 말이죠. 한영욱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오세란 씨, 혹시 아드님이 있으신가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왜 지민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러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젊은 분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니까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7살입니다. 한영욱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묘하게요. 이름은요? 지민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건가요? 한영욱 회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8년 전에 한현우라는 사람을 아셨나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죠. 8년 전, 저는 24이었습니다. 전문대를 갓 졸업했죠. 패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거기서 한현우를 만났어요. 한현우는 회사 고객이었습니다. 30살이었죠. 첫눈에 반했습니다. 한현우도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죠. 하지만 6개월 후 한현우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현우의 어머니가 반대했다는 걸요. 제가 가난하다고, 한현우를 외국으로 보냈다고요. 그리고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현우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죠. 혼자 지민이를 낳았습니다. 혼자 키웠어요. 8년 동안요.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요? 8년 전 제가 현우를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당신과 헤어지게 하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왜요? 당신이 우리 가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했으니까요. 한영욱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회합니다. 제가 손자를 빼앗은 거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당신의 동정이 필요 없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죄책감이요? 한영욱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미안함입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오세란 씨, 제발. 지민이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현우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쏟아졌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8년 만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한현우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죠.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현우는 저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였죠. 네. 어머니, 지민이가 열이 나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달렸죠. 지민이가 아프면 안 됐습니다. 제게 지민이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이가 보건실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지민아.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엄마. 지민이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이마를 짚어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이랬어요? 점심 먹고 나서요. 갑자기 축 늘어지더라고요. 지민이를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냈죠. 병원 가자. 금방 나을 거야. 가까운 소아과로 갔습니다. 진료를 받았어요. 감기입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거든요. 의사가 처방전을 썼습니다. 이틀 정도 푹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2만 원. 지갑을 열었습니다. 2만 5천 원 남아 있었어요. 약을 사고 나니 5천 원.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민이를 침대에 눕혔죠.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지민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닫아야 할까요?
지민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게를 닫으면 수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세라나. 제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8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한현우였습니다. 누구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나야. 현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내가 어머니를 구해줬다고. 그래서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죠. 8년 만에 전화해서 고맙다고요? 세라나, 미안해. 정말 미안하면 다해요? 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한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강제로 보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민이가 움직였어요.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죠. 한현우 씨,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린 끝났어요. 세라나, 잠깐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한현우. 8년 만에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약한 사람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민이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린이집에 다시 보낼 수 있었죠. 저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요. 어서 오세요. 여자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오만했죠. 여기 빈티지 샵이라면서요? 네. 구경하세요. 여자가 옷걸이를 훑어봤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어요. 더럽다는 듯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당신이 주인이에요? 네. 이름이 뭐예요? 오세란입니다.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워졌죠. 오세란. 한현우 씨 아는 사람 맞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시죠? 여자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민소영이에요. 한현우의 약혼녀죠. 약혼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약혼녀요? 네. 다음 달에 결혼해요. 민소영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현우 오빠가 빈티지 샵 주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왔어요. 민소영이 가게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초라하네요. 제가 참고 있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민소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님이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민소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정말 웃기네요. 현우 오빠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나가주세요. 민소영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더니 말했죠. 참, 당신한테 아들 있다면서요? 지민이? 제 몸이 굳었습니다. 지민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조사했죠. 7살. 귀엽더라고요. 민소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민이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당신 미쳤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 사진을 왜 찍어요? 민소영이 핸드폰을 도로 넣었습니다. 현우 오빠 아들이 맞죠? 나이를 보니까 딱 8년 전이던데요.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소영이 웃었습니다. 침묵은 긍정이네요. 걱정 마세요.
비밀은 지킬게요. 대신 민소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현우 오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결혼 망치지 말고요. 저는 연락한 적 없어요. 한현우 씨가 먼저 전화했어요. 민소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으면 마세요. 민소영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세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민소영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지민이 사진을 찍었다니 무서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민이를 데리러 갔어요. 엄마,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안아 올렸죠. 우리 지민이 오늘 재미있었어? 응. 지민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피해 망상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지민이에게 저녁을 먹였습니다. 라면이었죠. 엄마, 오늘도 라면이에요? 응. 지민이 라면 좋아하잖아. 좋아하긴 하는데. 지민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친구들은 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는데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다음에 꼭 사줄게. 진짜요? 응. 약속?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지민이한테 미안했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지민이를 재우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민소영 명함을 꺼내봤어요.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현우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뭐예요? 세란아, 미안해. 소영이가 너한테 갔다며? 알면서 왜 물어봐요? 소영이가 무슨 말을 했어? 상관없어요. 당신이나 당신 약혼녀나 제게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한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란아, 내가 정말 그만해요. 저 피곤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죠. 오후 4시, 지민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세단이 멀리 서 있었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었죠. 한영욱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멈춰 섰습니다. 한영욱 회장도 저를 봤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어린이집으로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한영욱 회장이 여전히 저를 보고 있다는 걸요.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이를 데리고 나왔죠. 엄마, 우리 지민이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지민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집 그림이었어요. 엄마와 지민이가 웃고 있었죠. 잘 그렸다. 우리 지민이 천재네. 엄마, 배고파요. 그래. 집 가서 밥 먹자. 집으로 가는 길.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멈춰 섰어요. 엄마, 저기 할머니 계셔요. 지민이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가게 앞 계단에 한영욱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그냥 가자. 엄마, 할머니 아파 보여요.
지민이가 한영욱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지민이는 이미 한영욱 회장 앞에 서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영욱 회장이 지민이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눈물이 고였죠. 넌 누구니? 저는 지민이에요. 오지민이요. 한영욱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를 만졌습니다.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민이, 예쁜 이름이구나. 한영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지민이를 붙잡았습니다. 지민아, 가자. 엄마, 할머니가 우시는데. 한영욱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오세란 씨, 잠깐만요. 무슨 말씀하실 건지 알아요. 하지만 안 돼요. 한영욱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제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지민이를 다시 봤습니다. 지민이, 할머니가 뭐 좀 줄까? 엄마, 할머니가 뭐 준대요. 지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표정을 보니 그럴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한영욱 회장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사탕 하나를 꺼냈죠. 이거 먹을래? 지민이가 사탕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영욱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착하구나. 그때 한영욱 회장이 지민이의 목을 봤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만든 스카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낡은 스카프였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제가 정성껏 만든 거였죠. 한영욱 회장이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줬니? 엄마요.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한영욱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오세란 씨,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냥 만든 거예요. 한영욱 회장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주머니에 넣었던 그 스카프였어요. 이거 제 거예요. 당신이 챙겨줬죠. 아, 네.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한영욱 회장이 스카프를 펼쳤습니다.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당신이 만든 거랑요. 정말 비슷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한영욱 회장이 스카프를 지민이한테 건넸습니다. 지민아, 이거 가질래? 진짜요? 지민이가 스카프를 받았습니다.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한영욱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만에. 잘 써. 저는 지민이를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지민아, 이제 가자. 네, 엄마.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지민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영욱 회장도 손을 흔들었죠. 집으로 가는 길.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예요? 그냥 아는 분이야.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영욱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지민이를 보는 눈빛, 그건 할머니의 눈빛이었죠. 진심이 담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혼자 지민이를 키웠어요.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을 하겠다고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앞에 택배가 왔어요. 큰 상자였죠. 열어봤습니다. 아동복이 가득했습니다. 새 옷이었어요. 비싼 브랜드였죠.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익명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 알았습니다. 한영욱 회장이었죠. 저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택배회사에 반송을 요청했어요. 다음 날,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장난감이었어요. 또 반송했습니다. 그 다음 날, 수표가 왔습니다. 3천만 원.
저는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한영욱 회장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은 돈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역 빈티지 마켓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였죠. 동네 빈티지 샵 주인들이 모여서 여는 작은 장터였습니다. 제게는 큰 기회였어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저는 밤새 준비했습니다. 옷을 다림질하고 가격표를 붙이고 디스플레이를 고민했어요. 지민이도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거 예뻐요? 지민이가 빈티지 드레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응, 예뻐. 지민이 덕분에 잘 될 것 같아. 진짜요? 우리 돈 많이 벌어요? 응, 많이 벌자.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죠. 마켓 날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지민이도 같이 일어났어요. 엄마, 나도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 마켓 장소로 갔습니다. 공원 한쪽이었죠. 다른 샵 주인들도 와 있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저도 제자리에 부스를 차렸습니다. 지민이가 열심히 도와줬죠. 오전 10시, 마켓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제 부스에 들렀습니다. 옷을 만져보고 가격을 물었죠. 이거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좀 깎아줄 수 없어요? 2만 5천 원에 드릴게요. 흥정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웃으며 대응했어요. 정오쯤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엄마, 우리 대박이에요. 지민이가 좋아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민소영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 2명과 함께였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었죠. 제 부스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란 씨. 민소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장사 잘 되시네요. 축하드려요. 민소영이 제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옷 하나를 집었죠.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민소영이 옷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에이, 이런 헌옷이 5만 원이나 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손님, 사실 생각 없으시면 만지지 마세요. 민소영이 비웃었습니다. 손님? 저 손님 아니에요. 그냥 구경 왔어요. 민소영이 다른 옷들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걸이를 넘어뜨렸어요.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요. 고의였습니다. 명백히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었거든요. 그만하라고요? 왜요? 여기 공공장소잖아요. 민소영이 계속 옷들을 만졌습니다. 망가뜨렸어요. 엄마. 지민이가 무서워했습니다. 제 뒤에 숨었죠. 지민아, 괜찮아. 민소영이 지민이를 봤습니다. 아, 지민이 왔네요? 안녕? 지민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소영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민이 사진을 찍으려 했죠. 제가 민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들 사진 찍지 마세요. 민소영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폭행이에요? 민소영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이 저 때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민소영 편을 들었죠. 에이,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한테 손을 대면 어떡해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민소영이 웃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웃음이었죠. 그때 민소영과 함께 온 남자 2명이 제 부스를 덮쳤습니다.
옷걸이를 넘어뜨렸어요. 옷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제 부스가 엉망이 됐죠. 민소영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경고해요. 다음엔 더 심해질 거예요. 현우 오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연락 안 했다고요. 거짓말. 현우 오빠가 자꾸 당신 얘기를 해요. 짜증나요. 민소영이 떠났습니다. 남자들도 따라갔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옷들이 흙투성이가 됐어요. 다 망쳤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민이 앞에서 울 수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엄마가 다시 정리하면 돼. 옷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다른 샵 주인들이 도와줬습니다. 세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옷들, 낭비된 하루, 무서워하는 지민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민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울다가 지쳐서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영욱 회장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세란 씨,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한영욱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말했어요? 제 사람이 봤습니다. 민소영이가 당신 부스를 망쳤다고요. 한영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소영이 오늘 저한테 왔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한영욱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과 지민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죠. 협박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와의 합병을 마무리하고 핵심 계열사 지분 30%를 넘기라고요. 안 그러면 이 스캔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스캔들이요? 당신과 현우의 관계, 그리고 지민이가 제 외손자라는 사실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영욱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개라니요? 기자 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할 겁니다. 8년 전 제가 당신과 현우를 헤어지게 한 것, 그리고 지민이가 제 외손자라는 것까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회사 이미지가 망가질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입니다. 한영욱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세란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과 지민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공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한현우의 관계. 지민이가 한울그룹 외손자라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흘 후 한영욱 회장의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TV로 중계를 봤습니다. 지민이는 어린이집에 보냈죠. 오후 2시 한울그룹 본사 대회의실.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보였죠. 한영욱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았죠. 안녕하십니까? 한울그룹 회장 한영욱입니다. 한영욱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8년 전 저는 제 아들 한현우의 연인을 강제로 헤어지게 했습니다.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세란입니다. 당시 24이었죠. 가난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영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분과 연락을 끊게 했죠. 제가 한 일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세란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게는 친손자가 있습니다. 오지민. 올해 7살입니다. 한영욱 회장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민이 사진이었죠. 이 아이가 제 친손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8년 동안 모른 척했습니다. 명예와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한영욱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점이었습니다. 제가 가족보다 명예를 선택한 겁니다. 한영욱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세란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친손자 지민이에게도요. 할머니가 너무 늦었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울었습니다. 방송으로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그럼 합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소영 씨와의 관계는요? 한현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영욱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합병은 파기합니다. 민소영 씨 측에서 이 사실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한현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했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오세란 씨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돕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박수를 쳤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한영욱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민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소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협박 안 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민소영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소영은 단상으로 뛰어갔어요. 한현우는 제 약혼자예요. 우리 결혼할 거라고요. 한영욱 회장이 민소영을 봤습니다. 민소영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회장님이 제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요. 민소영이 한영욱 회장을 밀쳤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비틀거렸어요.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었죠. 한영욱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안 돼.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하늘병원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쓰러졌어요. 저 때문에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졌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서 있었죠. 한영욱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경호원이 저를 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오세란입니다.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경호원이 강태식에게 연락했습니다. 강태식이 나왔어요. 오세란 씨 오셨군요. 회장님은요? 지금 치료 중입니다. 뇌졸중이 온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각한가요? 아직 모릅니다. 강태식이 저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강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해야 합니다. 안도했습니다. 회장님을 뵐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만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침대에 누워 계셨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한영욱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죠. 오세란 씨, 왔군요. 네. 한영욱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이 이렇게 되신 게 제 때문인 것 같아서. 한영욱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울었습니다. 네. 용서할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영욱 회장은 여전히 입원 중이었어요. 상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민이와 함께요. 지민이는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한영욱 회장도 지민이를 사랑했죠.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민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지민이, 그리고 할머니. 한영욱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지민아.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맞죠? 한영욱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물음표가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한영욱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란 씨.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현우가 들어왔어요. 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더군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한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세란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민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엄마.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현우가 따라왔어요. 둘은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세란아, 정말 미안해. 한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저는 한현우를 봤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 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한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이, 내 아들이구나. 네. 하지만 당신 아들은 아니에요. 한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상처가 어렸죠. 무슨 말이야? 지민이는 제가 혼자 키웠어요. 8년 동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한현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도망친 삶에 끼어들 생각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편하게 놔두세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한현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세란아, 기회를 줘. 아버지가 되고 싶어. 저는 한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요? 8년 늦었어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한현우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한영욱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현우를 만났나요? 네. 어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리됐어요. 완전히요. 한영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주일 후 한영욱 회장이 퇴원했습니다. 저는 지민이와 함께 배웅했어요. 회장님, 조심히 가세요. 세란 씨, 제가 드릴 게 있어요. 한영욱 회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펼쳐봤습니다.
부동산 서류였어요. 프리미엄 상권의 건물이에요. 운영권을 드리려고요. 운영권이요? 한영욱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소유권은 제 명의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운영은 세란 씨가 하시는 거예요. 임대료 없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큰데요. 당신의 자존심을 위한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운영이니까요. 한영욱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그 자부심을 지켜주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었죠.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훨씬 컸어요. 넓은 매장, 깨끗한 인테리어, 다양한 빈티지 옷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영욱 회장도 왔어요. 지민이와 함께요. 엄마, 우리 가게 정말 크다. 지민이가 좋아했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란 씨.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죠. 한영욱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불러줘서요. 저는 한영욱 회장을 안았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옷들이 팔렸습니다. 하나씩, 둘씩. 첫날 매출은 500만 원. 믿을 수 없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지민이와 한영욱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먹으러 가요. 그래. 뭐 먹을까? 고기요. 할머니, 고기 먹고 싶어요. 한영욱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고기 먹자. 셋이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동네 고깃집이었죠. 지민이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민이가 집게를 들었어요. 제가 구울게요. 조심해야 해. 네. 지민이가 열심히 고기를 구웠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웃으며 봤죠. 지민이 정말 잘하네요. 네. 우리 지민이가 착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한영욱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세란 씨, 축배를 들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죠. 지민이도 주스 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지민이도. 셋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구나. 며칠 후 저는 한영욱 회장과 차를 마셨습니다. 가게 2층 사무실에서요. 세란 씨, 제가 재단 이야기했었죠? 네. 미혼모 지원 재단요. 그 재단 이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당신이 경험자잖아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재단 일도 보람 있었죠. 저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지민이는 더 밝아졌습니다. 친구들도 많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죠. 엄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지민이가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착한 어린이상이었어요. 우와, 우리 지민이 대단한데?
할머니한테도 보여줄 거예요. 지민이는 한영욱 회장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만났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을 보러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많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영욱 회장이었어요. 세란 씨, 지금 어디예요? 옥상이요. 왜요? 저도 올라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잠시 후 한영욱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둘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별이 예쁘네요. 한영욱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죠. 세란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한영욱 회장이 말했습니다. 왜요? 저한테 기회를 줘서요. 할머니가 될 기회를요. 저는 한영욱 회장을 봤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셔서요. 한영욱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에요. 둘은 별을 봤습니다. 오래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 2번째 인생. 저는 진짜 2번째 인생을 살고 있구나. 더 나은 인생을요. 8년 전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했다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요. 지민이를 키우며,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자존심을 지키며, 저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1년 후, 재단은 더 커졌습니다. 많은 미혼모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죠. 하지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어느 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빠는 다른 곳에 계셔.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지민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있지. 지민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오늘 나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세컨드 라이프, 2번째 인생.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행복을 나누고 싶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나는 할 수 있다. 강하니까.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이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맞이할 준비가요. 왜냐하면 저는 오세란이니까요. 세컨드 라이프를 살고 있거든요.